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있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돌처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결석을 키우는 음식들, 이미 매일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내과에서 어르신들의 몸을 지켜봐온 의사입니다. 특히 신장과 관련된 질환, 그 중에서도 신장 결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었어요.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서 먹었는데 왜 또 결석이 생겼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믿고 드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연식은 안전하다. 과일과 채소는 무조건 좋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겉보기와 실제가 완전히 다른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동안 매일 먹어온 그 음식이 조용히 돌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이 더 이상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양, 같은 습관이지만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은 조용합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신호로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변이 약간 불편해진다든지, 허리가 묵직하다든지, 몸이 쉽게 피곤해진다든지, 이런 신호들을 대부분 이렇게 넘기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죠.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 결국 다시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미 매일 드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결석 재발을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만큼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음식들이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하나씩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한번 결석을 겪어봤으니까 이제는 조심하고 있어요. 물을 많이 마시고 짜게 먹지 않고 건강식 위주로 먹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노력 자체는 정말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음식의 성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 결석을 다시 만들기 쉬운 성질을 가진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결석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결석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열심히 건강식을 챙겨 드시다가 다시 결석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억울해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더 조심했는데 왜 또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을 위해 레몬물이나 과일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어떤 분들은 몸에 좋다고 해서 시금치나 견과류를 매일 챙겨 드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두부나 콩 제품을 자주 드십니다. 이 모든 선택들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몸에서는 이 음식들이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소변이 조금 진해진 것 같네. 가끔 허리가 묵직한 것 같네. 몸이 조금 더 피곤한 것 같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넘기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마치 주전자 안에 물때가 끼듯이 조금씩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수분 조절 능력도 약해지고 미네랄을 배출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조금만 균형이 깨져도 결석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드시지 못하고 저녁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 또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특정 음식을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 또는 소변이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고 넘기시는 경우, 이 모든 것이 결석을 다시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와 견과류를 갈아서 드셨습니다. 본인은 정말 잘 챙겨 드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시 결석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몸에 좋다는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번 몸에 좋다고 믿으면 그 음식을 매일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반복을 가장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같은 성분이 계속 들어오면 그 부담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특히 결석을 만드는 성분들은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큰 통증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식이라고 해서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자주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 음식이 정말 지금의 내 몸에 맞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으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음식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결석을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이 더 커지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의사의 시선에서 쉽고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어떤 음식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신장 결석을 만드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무엇을 드셔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하나의 아주 정교한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기 필터처럼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 옥살산, 요산 같은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이 필터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국을 끓일 때 소금이 너무 많으면 짜지고 너무 적으면 맛이 없는 것처럼 몸속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정 음식들을 계속 드시게 되면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장 결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칼슘과 옥살산이 만나 결정처럼 뭉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컵에 물을 넣고 설탕을 조금 넣으면 잘 녹습니다. 하지만 계속 설탕을 넣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녹지 않고 바닥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신장 결석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몸속에 특정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녹지 못하고 결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점점 커져서 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칼슘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칼슘만이 아닙니다.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옥살산은 어디에 많을까요? 바로 건강식으로 알려진 채소, 견과류, 일부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견과류, 초콜릿, 차 종류 등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옥살산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위험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경우, 또는 같은 음식을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 또는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인 경우,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결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금치를 매일 드시던 분, 견과류를 매일 간식으로 드시던 분, 녹차를 하루 종일 드시던 분, 이런 분들 중에서 결석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위험 신호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이 조금 진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갈 수도 있습니다. 몸이 조금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다음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림이 있다든지, 허리 한쪽이 묵직하게 아프다든지, 소변색이 유난히 탁하다든지, 물을 마셔도 개운하지 않다든지, 이런 증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석은 통증 없이 자라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여유가 없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잘못 먹어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그 여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옥살산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은 쉽게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결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수분입니다. 신장은 물이 충분해야 노폐물을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농축된 상태에서는 결정이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마치 진한 국물이 더 쉽게 눌어붙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은 충분한 수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만 많이 드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함께 드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계신 위험한 습관과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어르신들의 공통된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들이 반복되면서 결석이 다시 생기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참고 넘기는 습관입니다. 소변이 조금 불편해도, 허리가 조금 묵직해도 그냥 참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나빠지는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크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있을 때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이상했는데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결석이 커진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이야기를 듣고 이 음식이 좋다더라, 이건 먹으면 안 된다더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식단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보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 결석은 개인마다 원인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칼슘이 문제이고, 어떤 분은 옥살산이 문제이고, 어떤 분은 요산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식단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칼슘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유제품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히려 결석이 더 자주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칼슘은 옥살산과 결합해서 결석 형성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분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몸에 좋은 건 많이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결석을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견과류,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는 적당히 먹으면 좋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옥살산도 적당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아지면 결석이 됩니다. 마치 약도 적당하면 도움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실수입니다. 같은 음식을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좋다고 믿으면 그 음식을 매일 드십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같은 주스, 매일 같은 견과류, 매일 같은 채소, 이렇게 반복됩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 반복을 견디지 못합니다. 같은 성분이 계속 들어오면 배출 능력이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정 음식 하나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몇 년 동안 매일 드시다가 결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싫어서 물을 일부러 줄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석을 더 쉽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지고 그 안에서 결정이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마치 진한 설탕물이 더 빨리 굳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입니다.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석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작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안심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없을 때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 부분을 아시면 결석 재발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아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실제로 권해드리고 변화를 확인했던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고 오랫동안 안 마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조금씩 자주 들어오는 물을 더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오전 중간에 한 컵 점심 후 한 컵 오후에 한 컵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소변 색입니다. 맑은 연한 색이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한 색이라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단, 밤에는 무리해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잠들기 이 시간 전부터는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특정 음식 하나를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습관.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시금치가 좋다고 해서, 매일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 매일 과일이 좋다고 해서, 매일 이렇게 반복하지 마십시오. 하루는 먹고, 하루는 쉬고, 종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한 가지 부담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미인이. 세 번째입니다. 옥살산이 많은 음식은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과 빈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금치, 견과류, 초콜릿, 진한 차, 이런 음식들은 매일 드시는 습관을 피하셔야 합니다. 드시더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특정 음식을 드시는 습관, 특히 과일이나 건강식을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식사로 시작하십시오. 밥이나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간식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변이 평소와 다르다, 허리가 묵직하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이런 변화가 느껴지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신장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으신 분이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씹고 천천히 드시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고 신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차이지만 오래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 수치나 과거 결석의 종류,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면 음식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모르신다면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어렵거나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조금 덜 드시고, 조금 나누어 드시고,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이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천천히 지키면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지금부터의 작은 습관이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 하지만 꾸준히 바꾸십시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결석의 재발을 막을 수도 있고 다시 반복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조용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에 좋다고 믿었던 것들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신장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으신 분들에게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지만 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피곤해진 느낌, 소변이 예전과 달라진 느낌, 허리가 묵직해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이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바꿨더라면 고통을 줄일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지는 것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오늘 물 한 잔을 조금 더 나누어 드시는 것, 내일 식탁에서 한 가지 음식을 줄여보는 것, 몸의 작은 변화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신장은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걸음, 여러분의 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혹시 가족 중에 신장 결석을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어머니께, 배우자께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한번 같이 들어보자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고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몸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 가까운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